신창재 회장의 차남, 신중현 팀장의 전진 배치는 단순 인사가 아니라 미래의 승계와 그룹 금융 플랫폼 전략까지 연결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SBI저축은행은 앞으로 단순 저축은행이 아니라 교보금융그룹 확장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이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를 마무리한 이후 인적 교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 지분 투자 수준을 넘어 인사와 이사회 구조까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사실상 교보체제 전환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교보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SBI저축은행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전략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금융부 유정화 기자입니다. 최근 신중현 전 교보라이프 플래닛 디지털 전략실장이 SBI저축은행에 합류했습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차남인데요. 그의 직책은 새롭게 만들어진 시너지 팀장. 이 조직은 경영전략본부 산하 직할부서로 교보생명과 SBI저축은행 간 협업 전략을 전담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당초 각자 대표 선임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실제로는 임원이 아닌 실무조직 책임자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너 3세가 현장 조직에 직접 투입됐다는 건 향후 역할 확대를 염두에 둔 장기 포석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 팀장은 미국 컬럼비아 대와 영국 런던 비즈니스 스쿨 MBA 출신으로 일본 SBI 스미신넷뱅크와 SBI 손해보험에서 전략 업무를 맡았고, 이후 교보라이프 플래닛에서 디지털 전략과 글로벌 제휴를 담당해 왔습니다. 보험, 디지털, 일본 SBI 네트워크를 모두 경험한 인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변화는 조직과 사업 전략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도 교보생명 스타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최근 노경원 전 CRO를 SBI저축은행 상근이사 겸 CRO로 보냈습니다. 노 이사는 교보생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대표적인 정통 교보맨입니다. 특히 지주사 전환을 대비해 관계사 리스크 체계를 정비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SBI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보험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대출 성장 둔화로 인해 투자 자산과 IB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 리스크와 신용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보생명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로 유명한 보험사입니다. 따라서 보험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저축은행에 접목하면 자산 건전성과 손실 흡수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배구조 변화도 눈에 띕니다. SBI저축은행은 최근 임시주총을 열고 이사회 구성을 대폭 바꿨습니다. 교보생명이 추천한 사회이사 3명이 새롭게 합류했고, 기존 SBI 측 이사 상당수는 교체됐습니다. 결과적으로 7인 이사회 가운데 교보생명이 추천한 이사가 4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사회 주도권을 확보한 셈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 구조에서 중요한 건 교보생명이 SBI홀딩스보다 최소 1명 더 많은 이사를 추천하도록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양측이 동일한 숫자의 이사를 추천하는 구조였는데 금융당국 승인 과정에서 변경됐습니다. 쉽게 말해 경영 책임을 지는 쪽이 실제 의사결정 권한도 가져야 한다라는 당국 기조가 반영된 겁니다. 교보생명이 원하는 건 단순한 저축은행 인수가 아닙니다. 핵심은 보험과 저축은행의 결합입니다. 현재 SBI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과 디지털 금융의 강점이 있고, 교보생명은 보험 상품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양사가 결합하면 어떤 그림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보험 고객에게 대출 상품을 연결하거나 저축은행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교차 판매, 즉 크로스셀링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SBI저축은행은 20, 30대 고객 비중이 높은데요. 이 고객층은 교보라이프 플래닛이 추진하는 미니보험과도 연결됩니다. 러닝보험, 회식보험 같은 디지털 보험 상품과의 연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 기반 협업도 기대됩니다.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데이터와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데이터를 결합하면 더 정교한 리스크 분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금융사 결합이 아니라 데이터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신중현 팀장의 전진 배치는 미래 승계와 그룹 금융 플랫폼 전략까지 연결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SBI저축은행은 앞으로 교보금융그룹 확장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경영권 확보 이후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너 3세 투입, 리스크 관리 재편, 이사회 장악, 그리고 보험과 저축은행 결합 전략까지. 금융권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교보생명의 이번 전략 성공할 거라고 보시나요? 인적 교류와 이사회 재편이 실제 사업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더벨이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